네, 안녕하세요. 선악산 로로쌤입니다. 자, 2021년 10월 12일 화요일 시황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다우는 34,000포인트 지지력 테스트 받으면서 1위 1비하고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이 구간에서 하루 상승했다 하루 밀렸다 반복하다가 결국은 21선을 넘어갔습니다. 지난주 후반부터는 양호한 모습을 보이더니 넘어가서 34,800을 회복은 못하고 있어요. 이 구간에서 이제 61선이 있고 이 구간 아직 회복은 못했습니다. 34,800 구간까지 회복한다라고 하면 적어도 이 61선까지 회복한다라고 하면은 더 이상 이제 다우지수는 뭐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기존부터 미증시는 크게 걱정할 거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불확실성이 하나씩 해소될 때마다 좋아질 수 있다. 거기에 다우지수에는 금리 인상 수혜주들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다. 오히려 그 테이퍼링이나 인플레이션 우려가 나오면 나스닥이 좀 더 밀린다 말씀드렸는데 낙폭은 나스닥이 좀 더 있고 회복도 14,600포인트 회복 시도 나왔는데 뭐 21선 건드려보지 못하고 다시 한번 재차 이탈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스닥은 14,600을 회복하는 게 1차적인 목표고 21선까지 올라타줘야 됩니다. 이게 빠르게 이루어져야지 지금 밑에서 낙폭이 있는 상황에서 이 21선이 낙폭 기울기가 이제 가파르게 내려오면 안 된다. 그러니까 올라와줘서 21선 기울기를 완만하게 만들고 돌파해주는 게 관건이 됩니다. 뭐 이 상황에서 이제 미증시는 그 디폴트는 안 한다라는 이런 불확실성 한 가지 해소가 된 것만으로도 뭐 2달 밀린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하실 수 있는데 2달 밀린 거 맞습니다. 대신 적어도 2달 이후에 12월에라도 디폴트가 날 가능성이 있느냐? 없다라고 보는 거죠. 미국이 자체적으로 자국의 디폴트를 만들 가능성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말씀드렸고 여러분도 알고 계시는데 자꾸 안 좋은 기사가 나오고 시장이 어렵게 흘러가니까 의심하게 되시는 거죠. 근데 그거 의심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디폴트 나지 않는다. 이것만 해도 큰 불확실성 하나가 해소. 그리고 오히려 테이퍼링 시작하면은 불확실성이 또 하나가 해소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 중요한 거는 미증시는 그래 반등이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왜 이 모양이냐 생각하실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강할래야 강할 수가 없다. 자, 수급 동향 보시면 외국인들이 열심히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들 나쁜 놈들 하실 수 있는데 뭐 그렇다고 뭐 기관이라도 뭐 끌어올리려고 하고 있나요? 기관도 끌어올릴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굳이 돈 투자해서 끌어올릴 이유가 없죠. 개인 투자자들 매수세가 줄어들어야 됩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더 이상 아이고 나도 더 이상 이제 돈 투자 못하겠다 하고 나가 떨어질 그때쯤이면 외국인과 기관이 돌아올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얼마 안 남았다고 봅니다. 개인 투자자분들 매수세도 좀 점점 뭐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하방 포지션을 계속 청산하고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풋옵션은 이렇게 청산하면은 하락은 제한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밀려도 다시 한번 회복된다 말씀드렸고 뭐 만기를 생각하면은 오히려 이 하락 포지션을 제한하는 것만 해도 이건 뭐 급등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지금 지수가 갑자기 이렇게 확 튀어올라서 뭐 3,100포인트를 바로 회복하거나 이런 모습을 기대하는 게 아닙니다. 추가 하락을 제한하고 이제 올라와서 여기서 유지만 되기만 해도 2950 구간을 유지만 해줘도 괜찮아진다. 물론 지금 상황이 이중바닥성 움직임을 만들고 2950을 회복해서 여기서 위에서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못 올라가더라도 이 위에서 횡보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좀 한숨 돌릴 수 있는 구간이 나온다. 뭐 이중바닥이든 삼중바닥이든 다중바닥이든 좋습니다. 이 위에서 유지된다라고 하면은 반등 가능성은 만들 수 있다. 이탈할 구간을 회복한 다음에 이탈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급등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제가 이때 말씀드렸죠. 회복해야 되는 구간, 저항을 돌파해야 되는데 저항 돌파 실패하면은 급락이 나온다라는 강의는 제가 수년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때 말씀드린 게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굉장히 싫어하시겠지만 3100포인트 차라리 이탈해서 한 차례 밀려줘야 오히려 저점에 대한 인식이 나올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가 밀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거의 대부분 한 번 더 밀리거든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도 분석을 하시면 쉽게 아실 수 있어요. 약세 구간입니다. 그리고 코스피 약합니다. 수급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왜? 환율이 안 좋습니다. 그러면은 한 차례 밀리는 게 차라리 저점 인식을 만드는 게 더 수월합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환율만 보셔도 돼요. 제가 환율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1170원 위에 있으면 안 된다. 이거 아래로 내려와야 된다. 그리고 1150원 구간 정도에서 여기서 유지되거나 여기서 완만하게 내려가줘야지 제일 좋은데 이게 아니다. 그러면은 1170원 위에 있다. 여러분들이 외국인 매수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기대하지 마시라고 했어요. 오히려 매수가 들어오면은 그게 조금 의아하다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매도만 강하게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190원 넘어가는 건 제가 좀 경계를 했었는데 이것만 안 나오면 좋겠다 말씀드렸는데 결국엔 나왔죠. 그러면 외국인 수급은 아직까지는 기대하기 어렵다. 오히려 공매도를 더 강하게 치지만 않으면은 다행이다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가 같은 경우는 계속 이제 올라가면서 좀 이제 80달러를 이제 하반기에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말씀드렸는데 그대로 7년 만인 것 같아요. 2014년 하반기에 급락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80달러 이탈하고 처음 보는 80달러인 것 같습니다. 트럼프 정권 때는 왜 못 올라가는지 말씀드렸죠. 트럼프는 이런 이제 기존의 화학연료 같은 경우를 장려한다. 굳이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래서 70달러를 넘어가게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미국의 셰일 유셰일가스 쪽을 증산하면서 미국이 사우디와 러시아를 뛰어넘는 전 세계에서 가장 원유 생산을 많이 하는 국가로 올라섰죠. 그런 것처럼 트럼프 시대라면은 이 70달러 넘어왔을 때 견제를 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미국 대통령이 바이든이다. 바이든은 친환경을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지 않는다. 그래서 미국에서 뭐 하고 있어요? 오펙 플러스 산유국들 모임에다가 원유 증산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본인들 미국이 시카고 중심으로 해서 늘리지 않고 산유국에다가 증산 신청을 했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자체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증산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아직까지는 높습니다. 기존에 말씀드렸던 대로 크게 견제를 하지 적극적인 견제를 하고 있지 않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유가도 올라가고 우리가 원유 생산 국가가 아니니까 유가도 올라가고 불확실성이 크고 환율도 좀 안 좋고 불확실성이 점점점 증대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그거는 지금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불안감을 높이는 과정이고 일부러 리포트도 그래서 안 좋은 리포트를 더 많이 내요. 이럴 때는. 재밌죠. 시장이 좋을 때는 긍정적인 리포트를 내다가 시장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은 그때 뒤늦게 안 좋은 리포트를 냅니다. 증권사에서.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서 추가적으로 급락할 사유가 더 있느냐를 보시면 돼요. 중국의 헝다 그리고 전력난 등등 이런 부분과 미국이 테이퍼링을 시작하는 거는 알고 있는 사실이고 디폴트는 안 된다라고 불확실성이 이제 하나씩 제거가 되는데 그 불확실성이 제거가 될 때 호재가 발생하느냐 악재가 발생하느냐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제 다음 달이면 소비 시즌이고 그럼 이번 달부터 해서 출하량은 늘어나고 하다 보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가 문제다. 헝다는 계속 발생할 수 있는 이슈다. 계속 발생하는데 어떻게 된다? 처음에는 이만큼의 낙폭, 그 다음에는 이 정도의 낙폭, 그 다음에는 낙폭이 제한적일 것이다. 이게 뭐다? 내성이 생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장에 체력이 올라가고 내성이 생기면은 괜찮았는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이 부분에서 탈피할 수가 없다. 투자 심리가 악화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투심이 회복되면은 크게 걱정 안 해도 되는데 상승 구간에서 이제 쉬는 구간 혹은 횡보하는 구간에서 올라갔다 쉬는 구간을 만들 텐데 지금은 약세 구간이기 때문에 반등 구간에서 훅 내리고 반등 구간에서 훅 밀어내리고 이런 과정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투심이 회복될 때까지가 중요한데 투심이 회복되려면 불확실성이 회복돼야 된다. 이게 선결 과제입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전력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중국이 해결해야죠. 지금 주변 국가들에다가 인도네시아니, 러시아니, 몽골이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것만으로는 어렵다. 그러나 중국은 해결을 해야 된다. 왜? 내년 2월에 동계올림픽이 있는데 여러분들 정전 나는 국가에다가 올림픽 하려고 선수들 보낼 수는 없겠죠. 거기다가 지금 인권 문제 때문에 가뜩이나 참여 안 한다고 하는 국가들도 많은데 중국은 이제 자존심이 센 나라이기 때문에 올림픽이라는 축제가 망하는 거를 중국이 자존심이 세지 않아도 어느 국가나 망하는 걸 원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코로나 책임론에 인권 문제 여러 가지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번에 또 기업 길들이기 하는데 은행 쪽을 이제 시작했죠.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제 부동산 쪽 그리고 IT 쪽 뭐 등등 해가지고 다 건드리고 있어요. 해서 금융권까지 다 건드리고 있다. 이거를 빠르게 순환을 시켜서 이제 홍콩하고 대만 쪽에 이제 견제를 하고 이 부분에서 내부 단속을 올해까지 단단히 하고 내년에는 올해 말에서 내년 초에는 전력난을 해결해야 된다라는 부분. 이 부분은 이제 중국이 해결할 것으로 보인다. 해결을 안 하면 올림픽이 진행이 안 되니까 해결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코스피는 계속 말씀드리는데 아직도 약세 구간이고 이렇게 반등이 좀 나온다고 해도 아직 여러분들이 트레이딩할 구간이 아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정말 극소수 종목 외에는 사실 뭐 지금 아예 묻어두고 나중에 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면 모르겠지만 정말 싸다 해서 천천히 모아가겠다. 하루에 한 주씩 사가지고 모아서 약세 구간 떨쳐낼 때 뭐 물량을 실어서 좀 길게 보겠다 하시는 분들 외에는 굳이 코스피를 지금 매매할 필요가 없다. 코스피를 매매할 거면 중소형주가 낫고 코스닥이 더 유리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코스닥도 이렇게 밀렸는데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코스닥 밀렸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선별적으로 올라오는 집중할 수 있는 섹터들이 있지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어떤 섹터를 집중해야 되는지만 구분할 수 있으면 코스닥이 더 유리한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처럼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종목들이 좋은 종목들 밀려 있습니다. 그리고 불확실성이 큰 종목들 밀려 있습니다. 같이 밀려 있을 땐 어떻게 된다? 불확실성이 큰 종목들을 좋은 종목들 쪽으로 수평 이동하면 된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해야 되고 종목이 많으신 분들 다시 말씀드리는데 뭐 10종목을 넘어간다 이런 분들은 너무 많으신 거고 좀 웬만하면은 5종목 이하 쪽으로 줄이시는 게 좀 좋다. 그리고 많아도 10종목 정도. 10종목 정도가 제가 볼 때는 이게 맥시멈이고 이것도 웬만하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본업이 있으신 분들이 관리하기에는 바빠요. 본업이 있으신 분들은. 뭐 저희가 뭐 대신 관리해드립니다. 그러면은 모르겠지만 직접 관리하기엔 10종목도 좀 바쁠 수 있습니다. 지금과에서는 그러면은 한 뭐 4종목에서 한 6종목 정도로 줄이시면은 제일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종목을 수평 이동하고 종목을 줄일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어려우신 분들은 이제 저희 찾아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시장 상황은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면 되고 종목 동향은 간단히만 말씀드릴게요. 삼성전자 6만원대로 내려왔습니다. 자, 이 부분은 그룹 총수가 뭐 가석방된 부분에 대해서부터 처음부터 말씀드렸습니다.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서 가석방 결정했다라고 하면서 손발을 지금 꽁꽁 묶어놓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이걸 이해할까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수감 전까지만 해도 시스템 반도체 공격적으로 투자하겠다라면서 평택 불러보고 뭐 추가 공장 증설할까 고민하던 이 총수가 지금 아무 결정도 못 내리고 있습니다. 공식 석상이 나오지를 못하고 있어요, 제대로. 총리랑 이제 일자리 관련해서 회동을 한 거 정도 외에는 법원만 다니고 있죠. 그 외에는 이제 거의 잠수를 타고 있습니다. 잠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총리분과 일자리 회동이 삼성그룹의 발전, 반도체나 뭐 배터리나 뭐 바이오나 삼성의 현재 혹은 미래 먹거리에 대해서 뭐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삼성그룹에서는 일자리를 늘리는 거는 정부에서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원하는 거 외에는 못하게 손발을 꽁꽁 묶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한을 둘 거면은 차라리 그냥 제값을 다 치르고 나오는 게 낫지 않나. 죄를 지었으면 제값을 치르는 게 맞는 거죠. 그게 낫지 않나. 라고 외국인들 시각에서 이렇게 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기존에 결정돼 있는 사항이라도 진행하고 미국 정부랑 대화하려면은 뭐 해야 됩니까? 미국을 가야 됩니다. 근데 미국도 계속 못 가게 하죠. 법원도 가야 되고 하니까. 그러다 보니 삼성에서 뭔가 발표 나와야 되는데 기다리고 있고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계속 안 나오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4분기 반도체 가격 내려갈 거야. 뭐 이미 이거는 리포트가 안 나와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공매도 리포트 전에도 반도체 사이클에 관심이 좀 있으신 분이면 4분기가 비수기라서 4분기에는 조금 밀린다라는 건 알고 계시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계속 과대 해석하면서 동일한 리포트 내용으로 계속 괴롭히고 있죠. 괴롭힌 지 좀 됐죠. 이 8만원대부터 계속 괴롭혀서 지금 6만원대까지 내려왔죠.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 가서 결정 짓고 입 열어야 됩니다. 반도체 그리고 배터리, 뭐 바이오 입을 열어야 됩니다. 미국 가서. 그래야지 반도체 분야가 뭐 급등이 아니에요. 그냥 숨이라도 좀 쉴 수 있는 겁니다.
그 전까진 뭐 해야 된다? 웬만하면은 뭐 삼성전자나 이쪽 싸다라고 해서 들어가는 거, 그거는 관점의 차이죠. 그 전까진 뭐 해야 됩니까? EUV랑 DDR5 쪽으로 집중하는 게 낫다. 이게 다시 한번 나오는 결론입니다. 자, 실적이 뭐 잘 나와도 그래서 소용이 없는 거예요. 실적 얘기하니까 LG전자. 원래 삼성전자랑 같은 날 발표가 돼야 되는데 오늘로 미뤘습니다. 왜 미뤘나 봤더니 매출은 최대치로 사상 최대 매출을 했는데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해서 뭐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왜냐? 일회성 비용이 4,800억이 들어가면서 GM 볼트 리콜 부분에 대해서 LG와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과 LG전자 뭐 GM이랑 어느 정도 이제 분담을 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발표가 또 나왔습니다. 왜 그러냐? 분리막 밀림 현상 그리고 음극택 단선 현상이 드물게 동시에 발생하면 화재가 난다고 해요. 그래서 화재의 원인을 찾았습니다. 그러면은 리콜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해소되고 합의점을 찾는 개념이 되는 거죠. 일회성 비용은 지출이 되지만 해소하는 개념이죠. 그러면은 LG전자랑 LG화학 같은 경우는 불확실성이 한 차례 해소가 되는 겁니다. 그럼 과도하게 밀린 부분이 이렇게 다시 한번 회복 구간에 돌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성장 동력을 마련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다행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좋다보다는 다행인 거예요. 리콜된 게 뭐가 좋습니까? 근데 일회성 비용 뭐 5천억 가까이 나가니 뭐가 좋습니까? 대신 다행이다. 계속 불확실성이 커지면은 안 좋았을 텐데 더 안 좋았을 텐데 지금은 불확실성 해소한 것만 해도 다행이다 정도로 보시면 돼요. 자, 유가 말씀드렸으니까 이제는 뭐 종목만 말씀드려도 아시겠죠. S51이 가장 대표적이고 S51 뭐 9만 원 넘어갈 때부터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10만 원 넘어가면 진짜인데 10만 원 안착이 안 되고 밀렸는데 결국 9만 원 쪽에서 지지받고 다시 한번 10만 원 넘어갔다. 그래서 추세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뭐 S51은 이제 뭐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2014년 이후로 7년 만에 돌파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S51, GS, SK이노베이션 기본이고 뭐 중앙에너비스, 흥구석유, 뭐 대성에너지, 뭐 GSE 같은 종목들도 해서 천연가스도 강세다 보니까 이런 관련주들이 같이 움직인다. 에너지 관련주들이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는 그냥 대장은 S51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뭐다? 테마성으로 보시면 된다. 뭐 알미늄 같은 경우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조일알미늄이나 뭐 사마알미늄 계속 말씀드렸죠. 조일알미늄, 사마알미늄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알미늄 쪽도 이제 슬금슬금 이제 볼 때는 됐다라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자 그리고 유가나 이런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면은 자 유가가 비싸요. 그러면 전기차 쪽이나 이런 대체 에너지 쪽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친환경 쪽이 유가가 비싸요. 그럼 대체 에너지 쪽에 대한 관심이 조금은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거. 친환경 관련주 보셔야 되고 건설주도 보셔야 돼요. 건설주는 뭐냐? 잠시 후에 설명드릴게요. 자, 먼저 전기차 하면 요즘에는 움직이는 게 리비안 쪽밖에 안 움직입니다. 그래서 에코캡, 왜냐하면 다른 쪽은 먼저 움직였기 때문에 에코캡 같은 경우가 뭐 가장 세게 2연상 올라간 다음에 자 그리고 3상까지 진행하고 그다음 쉬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오늘 올라왔는데 지금 뭐 좀 과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경고 종목이고 하니까 좀 쉬는 구간을 보시는 게 맞고 그리고 우신 시스템, 센트럴 모텍, 대원화성 그리고 대보마크네틱 뭐 이건 뭐 자사주 관련 이슈도 있고 해서 기대감이 상승했다. 왜냐 실무진이 뭐 지난달에도 뭐 CIS나 이렇게 미팅을 했었는데 이번 주에 국내 업체들의 미팅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관련주들이 움직였다 보시면 됩니다. 자, 제트에너지 친환경 관련주 말씀을 드렸는데 OCI 뭐 누누이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폴리실리콘 가격이 좋아진다. 신장 위구르족 때문에 더더욱 좋아진다.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OCI 같은 경우는 요 13만 5천 원 구간 요 구간에서는 지지력 받고 반등 노리고 있는데 뭐 양호합니다.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도 자 이쪽 같은 경우도 중국 PVC 공장 증설 이슈가 있죠. 그래서 6천억 투자하겠다라고 해서 또 긍정적인 모습 보이고 있다. 뭐 당연히 뭐 태양광 관련 쪽으로 해서 이제 뭐 한화큐셀 쪽으로 해서 이 뭐 가장 뭐 핵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과거에는 OCI보다 하나솔루션을 집중하세요 말씀드렸는데 작년 말부터 OCI를 보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솔루션이 나쁜 게 아니라 OCI가 이제는 턴어라운드 되는 구간이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폴리실리콘 가격 이 부분 보시면 되고 유가가 이렇게 상승세를 유지한다. 그러면 태양광뿐만 아니라
풍력, 수소, 그리고 원전 관련주 이쪽을 다 여러분들이 관심 종목에 넣고 보셔야 된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건설주는 뭡니까 하실 수 있는데 제 영상을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6개월 이상 보신 분들은 제가 한 번 이상 설명을 계속 드리고 있으니까 꾸준히 알려드리니까 이건 알고 가세요. 아직은 조금 이릅니다. 근데 $80 넘어가고 하면은 중동에서 투자에 대해서 이제 인프라 투자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뭐 플랜트든 뭐가 됐던 인프라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GS건설, 대우건설, 현대건설, 삼성엔지니어링 뭐 이런 플랜트 업체들 컨소시엄 구성해가지고 진출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중동 모멘텀으로 움직여요. 우리 건설주는 다시 말씀드리면 국내 쪽에는 한계가 있어요. 이거는 뭐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우리나라는 땅이 제한적이고 우리가 80년대처럼 다 개발해야 되고 하는 구간이 아니죠. 그러면은 일부 재개발 지역이나 뭐 신도시나 뭐 이런 식으로 진입을 해야 되는데 한정적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리고 앞으로 인구가 지금 상황이면은 출산율이 저조해서 점점 뭐 줄어들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건설주가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국내에선 제한적이에요. 그리고 해외로 가야 되는데 저 중동 쪽 같은 경우에는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투자를 시원시원하게 합니다. 진짜 시원하게 투자를 하기 때문에 유가가 $80 넘어간다? 그러면 투자에 대한 가능성이 생기고 $100까지 넘어간다. 내년에 $100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말씀드렸는데 내년에 정말로 뭐 내년 초에는 뭐 살짝 주춤할 수는 있겠죠. 뭐 증산도 하고 하면은 쉬어갈 수는 있겠지만 $100 정말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그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전 $100 넘어갈 가능성이 생긴다라고 하면은 건설주가 꿈틀꿈틀대면서 뭐 플랜트 기대감 어쩌고 하면서 리포트도 나오고 움직일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직은 조금 이르지만 중동의 인프라 투자 기대감 이런 부분이 나올 수 있으니 지금은 준비만 하시고 있다가 움직이기 시작할 때 수급이 들어올 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관심 종목으로는 좀 넣어두셔야 된다. 에너지는 아니더라도 건설 쪽은 계속 넣어두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CJ그룹에서 SM 엔터를 이제 인수를 검토한다라는 소식이 다시 들렸습니다. 기존에도 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엔 좀 얘기가 좀 어디서 나왔나 봐요. 사실 확인은 뭐 더 해서 직접 뭐 이제 경쟁은 해봐야겠지만 그래서 SM그룹 중에서 뭐 나머지는 쉬었는데 SM, CNC 쪽만 살짝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이건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닝 시즌이니까 실적 관련주들 기존에 말씀드렸던 뭐 지난주 영상 보시면 됩니다. 보시고 지금 현재 돈이 집중되는 쪽만 움직이고 있으니까 대부분은 안 좋아도 돈이 집중되는 쪽만 움직이고 있으니까 해당 섹터를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돈이 집중되는 섹터들만 순환이 돌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집중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지금 시장 어려운 시장은 맞습니다. 어려운 시장은 맞지만 극복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어렵고 너무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 없어요. 이 시장이 좋을 때는 여러분들 뭐 올해 초까지만 해도 얼마나 좋은 소식만 나왔습니까? 그러나 좋은 소식이 있을 때 악재가 없었나요? 악재 있었어요. 있었는데 호재가 더 반영이 잘 되고 악재는 잠깐 쉬어가는 정도로 활용을 합니다. 그럼 지금은 어때요? 투심이 안 좋죠? 그러면은 악재만 많은 것 같고 호재는 없는 것 같은데 호재가 없나요? 호재가 있어요. 불확실성 해소도 호재고 불확실성이라는 거는 악재가 발생한 게 아니라 악재가 발생할 수 있다인데 그 부분 해소하면은 악재가 해소된 거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도 호재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소비 시즌이 다가오고 있고 위드 코로나가 다가오고 있고 베트남 같은 경우는 이제 셧다운이 해제되고 있고 그런 몇몇 이제 호재성들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체감이 안 되시는 거예요. 지금 체감이 안 되는 게 정상적인 겁니다. 투심이 안 좋으니까. 크게 반영을 안 해주는 거고 호재가 없는 게 아니다. 반영을 안 해주는 거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쌓아놨던 호재가 투심이 회복되면은 반영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약간의 여유를 갖고 지금 강한 섹터 쪽으로 집중을 좀 해 나가시고 포트폴리오를 좀 교체해 나가시고 그리고 트레이딩 쪽으로 조금 지금은 바이앤홀드보다는 좀 트레이딩 쪽으로 가시는 게 좀 유리할 수 있으니까 보시고 정말 좋은 종목들은 들고 가셔야겠죠. 네. 바이앤홀드 쪽보다는 지금은 신규 매수를 할 때는 이제 트레이딩 쪽을 보시는 게 유리하다. 하반기는 트레이딩이 유리하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고 내년 초까지는 이게 유리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내년 상반기 이후에
이 트레이딩 전략을 교체할 것이냐 이 부분은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뭐 답은 이미 크게 뭐 알려드렸으니까 팁은 다 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대로 따라주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혼자 하기 어렵다면은 뭐 이번 주 15일날 뭐 공지 올라오면은 저희 쪽과 함께 하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하나씩 남겨주시고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